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가옥일 교수입니다. 발제자는 전 서산시장님이시고 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 당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하고 계신 조규선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로 당국대학교 법대 학장님을 역임하시고 당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님을 지내신 정주환 교수님, 우리 설거연선 조규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발제자로 이재삼 가천대학교 법대 학장님이십니다. 저는 토론자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발제문 방금 소개를 받은 조규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정주환 우리 학장님 또 이재삼 학장님 계십니다만은 가국일 교수님께서 정치를 하는 분이 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대한 선거 경험을 통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4시까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서산시장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당선이 되고 또 4번째 해서 재선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서산 농고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7년도입니다만은 부석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농사를 지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다. 풀을 뽑아도 계속 나는 겁니다. 부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퇴비를 넣고 합니다만은 그 씨앗은 곡식 씨앗은 가꾸고 잘 물 주고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자랍니다만은 잡초는 그런 것도 없이 싸우더라. 그래서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고 사람은 잡마음과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연수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이러한 급기 시간입니다만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서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농사를 짓는데 제 친구가 신문을 한 장 보내줬습니다. 한국일보인데 한국일보를 보내줬는데 이게 전국 신문주간 기념 제11회 표 모집 응모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표를 써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는데 주위 돌아가신 큰형이 서산에서 한의사로 계신데 자전거를 타고 그 속에 오셔서 야 규선아 너 뭐 응모 온 거 있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 표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표가 전진하는 사회의 지혜로운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러고서는 있는데 저는 한국일보사 사장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사에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냈는데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우리 신문사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받는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부모님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협의를 했더니 야 협의할 게 뭐 있냐 빨리 올라가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기 한 12시쯤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에 새벽에 5시 첫 차를 타면 서울에 한 12시쯤 도착을 됩니다. 가서 이제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수의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걸 보니까 제 편지한 위에다가 사장이 불러서 채용하면 어떨까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쭉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놓은 거니? 족은 때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지였습니다. 대학에 가면 좋다. 캠퍼스도 있고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거기서 꿈을 키우는 장소가 바로 대학인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 그 비서실장입니다만 지금 생존해 계신데 손일근 비서실장입니다. 내가 있는 한 졸업하고 오면 한국에서 받겠으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거기에 수긍을 해서 그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야,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지 왜 내려왔느냐고. 그래서 그 이튿날 첫 차로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지 표를 형님이 쓴 것이지 조군이 쓴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는 것이 전진하는 사회의 안내자의 뜻이를 하면서 안내자의 뜻이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뭐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이드 하다가 가이드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내자라는 것을 설명을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안내자는 앞에서 끄는 것도 아니요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이 구성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성원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조력해주는 역할이 안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팍을 탁 치면서 조군 맞다, 조군이 썼다 하면서 대우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서실장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면서 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때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책을 많이 봐라. 독서를 많이 해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은 독서밖에 없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사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여러분 많이 책 읽고 독서하고 그리고 사색하고 그런 꿈을 키우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갑니다만은 그러면서 농사를 짓다가 제가 대전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기자를 하고서 있는데 저쪽 삼성, 현대, 서산에 그런 기업이 있는데 기업 직원과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전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제가 서산시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이 식사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선거에 나가려면 조직과 돈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조직과 돈이 아니다. 선거는 자격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거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면서 민주주의가 기본이 선거인 것이고 선거가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면서도 선거는 정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그 선거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금 조직 이것이 정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선거의 3요소는 돈, 사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결과는 텃밭, 정당 공천 그리고 구도가 어찌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더 앞서는 것이 그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이 아니냐. 여기 서산봉송 가대현 대표님이 같이 오셨습니다만 선거에 6번 나왔습니다. 그 시후에 한 번 당선됐는데 정당 공천은 안 받고 무소속으로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치 3요소는 자금, 조직, 선거인 것이고 선거의 3요소는 돈, 사람, 전략이고 선거의 결과는
정당공천, 텃밭, 구도가 어찌게 짜지느냐고 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자격과 자질을 갖추는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애기 낳는 거고 똑같습니다. 다시는 애기 안 낳겠다 그러고 또 낳는 것처럼 선거에 나왔다가 안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는 애기 낳는 거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치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보통 시민이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등록금 문제, 반값 등록금, 여러분의 앞으로의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은 모두 정치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중요한 것이고 정치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 아까 방금 이 자리에서 개식에 참석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나와서 방역 정책법을 만들어서 구제역 이런 것이 없다.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미역국을 만들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정책국을 만들었다 보니까 실제 미역국을 만들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정치는 우리가 참여해서 바꾸고 정치는 우리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다. 꼭 선거에 나가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우리의 투표가 참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나서고 하는 이러한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는 첫째 방법으로 제안을 선거는 축제다. 신나는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한민족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한과 멋과 신명입니다. 신명나는 축제로 우리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이제 해주셔야 된다.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표창을 받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 악수할 때는 손을 꼭 짚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꼭 뜨지 말아라. 사진 찍으면 잘못 나온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메모를 해줘서 대통령에게 얘기할 것을 다 써줬습니다. 써줬는데 당황이 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하 새마을은 충남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기로 유명한 곳인데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재척건드려 버티는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긴장됐던 분이 막 웃으면서 폭소를 자아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수상한 자리에 왔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남의 좋은 점 찾기 운동을 했다. 남의 좋은 점만 석취하고 그리고 남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 축제도 이제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선거의 축제는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인정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풍토 조성이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습니다. 인정감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선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세 번째, 선거에 대한 이야기꾼을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거 이야기꾼을
우리가 배출해내고 선거 이야기꾼을 양성함으로써 그런 것을 우리 사회 속에 심어주는 구전을 홍보하는 그러한 선거 이야기꾼이 필요하다. 하나의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인류 사회가 변천해 왔을 때 우리가 수렵 채취 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꿈의 사회,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습니다만은 지금의 리더, 가치 창조의 리더는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부의 가치도 우리가 많이 변화됩니다. 농경사회에서의 하나의 지식, 농경사회에서 토지노동 자본이 이고 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회에서는 창의, 영감, 꿈 이런 것이 부의 가치로 됩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 창조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가치 창조의 리더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선거의 이야기꾼을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끝으로 저는 생활 정치화하자. 며칠 전 30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 특위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리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365일 허용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제 선거는 뿐만 아니라 생활 정치화하는 그러한 풍토로 가야만이 아름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러한 제가 선거를 통해서 저는 운명을 만들어 갔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5년도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또 두 번째 나와서 떨어지고 세 번째 제가 2002년도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서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민련, 충청도는 자민련 바람이 셌을 때 그때 그것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도 그 텃밭이라고 하는 부춘동,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나와서 또 2007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또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중도에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시장을 할 때 제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장을 하고,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공동회장을 뽑는 자리에서 대표들이 앉았는데, 이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뽑는데, 그 어떤 분이 어떤 분 보고 내정이 돼가지고 이분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충남에 좋은 시장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서야 되고 또 투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운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선거와 연관된 얘기를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이 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우리가 주어진 운명인 것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운명, 우리 노력력에 따라서 저는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운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진 운명이 있고 얻어지는 운명이 있다. 주어진 운명은 조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타고난 운명, 주어진 운명은 타고난 운명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명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것, 고향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별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타고난 운명이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명입니다. 뭐 이 구체적인 얘기는 들지 않습니다만은 제 친구 한 분 딸만 6명 낳다가 다음번이 아들이 낳는다. 의사가 진찰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딸 낳고 또 회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 회사 동료들이 낮에 하면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또 낮에 또 조태고 들어가서 또 딸 낳고 딸만 9명 낳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얻어지는 운명, 우리 노력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운명은 첫 번째가 학력입니다. 학력은 우리 노력여에 따라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특기도 배우자도 직업, 직위는 저는 우리 노력여에 따라서 이것은 얻을 수 있는 운명이다. 학력도 그렇습니다. 저는 서산농고를 졸업을 했는데 두 번째 시장에 나왔는데 제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막 갔다 오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이거 큰일 났어. 농고 나와가지고 시장 또 떨어진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간 79년도에 제시장을 했는데 그 연락을 해서 제시 그 분을 통해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한서대에 가서 편입해서 제가 단국대학교 그 정책 경영대학원 거기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우리 노력여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술과 특기도 노력여, 배우자도 우리가 부모가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상대적이다. 직업과 직책, 지위도 우리 노력여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의 그 법무학과 학생 또 이 법학 주로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운명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더 좋은 조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선거 문화의 하나의 흉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 도전하고 나서고 투쟁하고 꿈꾸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선거에 참여해서 또 우리 사회를 바꿔보고 앞장서고 또 정치에 참여해서 사회를 바꿔보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그 비결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거의 문화, 새로운 일 나선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상이 현실이 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독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래의 자료는 꿈이다.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그런다. 그런데 꿈은 이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하나의 그 노력이라는 것. 또 노력은 뭐 근면함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지혜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 지식이 바로 저는 아까 얘기한 그러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연구와 터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갑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은 지금 세계적인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자기 잠재력의 15%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할 때, 여러분이 20% 30%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잠재력은 뭐냐?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고, 책, 또 도서관 속에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이고, 모든 자연 자원이 자기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의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앞으로 발전하는 세계, 사람의 상상력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기록은 기적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또 그래서 항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시작하는 용기, 꿈꾸는 용기, 여러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도전하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이룰 때 그 잠재력이 개발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서 선거 나오고 2번 나오고, 그리고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국회 회사에 기업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기업에 그만두고 국회에 나온다고 했다가 또 공천을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항시 우리는 있을 때 인간관계를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항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는 떨어졌을 때 잘해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잘해야 된다. 선거에 전 2번 떨어지면서, 떨어진 날 아침에 개표 오기 전에 시장에 가서 인사하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선거에 떨어지면 다시는 안 난다,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시대는 뭐 청춘 여친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은 황금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다. 또 여러분만 찾아봐도 뭐 기쁜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꼭 펼치고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상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발전합니다만은, 이제 알리바바의 마웬이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돈을 부른 것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 벌게 해줬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9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 그래서 완전히 은퇴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일, 자선사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사회가 남부리에서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로 가는구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메슬로 법칙이 사람의 욕구를 있습니다만은 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욕구는 자기가 충족하는 것보다도 그 욕구는 남에 의해서 충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문화인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경하는 역지사지 정치 통합이라는 건 나는 남과 다르다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남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자 하나의 소통하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남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1%만 바뀌어도 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갖는 연수를 통해서 선거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를 바꿔보고 또 어떤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실적으로 해보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게임에서 승리하는 20가지 법칙이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해라 이겁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라. 제2법칙이 개인은 복잡해도 대중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텃밭이 불리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구도는 텃밭의 분리를 뛰어넘는다. 지지자의 투표율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자층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그러한 평범한 수단만이 선거를 승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반대하라 투표장에 간다는 것입니다. 찬성도 하지만 반대하라 투표장에 간다. 그래서 대중은 지지할 때보다도 반대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것이고 7번째 법칙은 정책이 아니라 이슈를 선점하라는 것입니다. 이슈 파이팅하고 그 지역, 그 때의 정책을 이슈하는 것. 그리고 8번째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라.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라. 대중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제9법칙은 강하고 틀린 것이 약하고 옳은 것을 이긴다. 그리고 10번째 법칙이 주도하라 아니면 반대하라.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제12법칙이 반대를 즐겨라. 실패하는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뛰어난 정치인은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3법칙 어떠한 이슈도 희피하지 말라. 제14법칙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대중은 정치인들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원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르치려는 정치인을 경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15법칙 분노하되 경멸하지 말라. 대중은 분노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만 경멸하는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6법칙 권력의지를 가져라. 명문만 앞세우고 모든 것을 던지는 데 주저하는 정치인이 정말 해보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을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다는 것입니다. 제17법칙 상대를 규정하라. 제18법칙 다른 것이 이긴다. 제19법칙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말해라. 정치는 말의 예술이다. 정치는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20법칙 사람 이야기를 하라. 정치인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과 추상적인 법, 제도, 정치를 말하는 정치인으로 구분된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자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해두어야 한다. 사람은 결코 법이나 제도, 정책에 감동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람의 이야기하면 감동한다. 대중에게 감동을 주고 싶으면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일, 또 그동안 살아온 일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드는 하나의 기회도 이번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고위원에 갔는데 저보고 갑자기 건배 제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가자로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건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하고 또 지역사회 가정을 위하고 그런 것이 좋다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도, 성공도, 꿈도, 그리고 미래도 저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먹느냐, 이 시간에 했을 때 여러분이 큰 정치에 나가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똘똘 뭉치면 한자인데 마음 심자라고 성철 스님이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딸려서 여러분은 세상을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따 토론 시간에 교수님들 계시니까 이따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제 얘기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대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 청년 시대가 오고 있다. 모든 것이 청년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또 왔으니까 노하우 2가지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번째는 제 아들이 여기에 오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아빠 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아빠 경험담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좋냐? 그랬더니 쭉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로스쿨을 가는 학생, 먼저 전기로 나가는 학생 여럿이 있을 겁니다만은 전기로 나가는 학생을 위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서산시에 의원 한 분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운산면에 와서 마을에 와서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의회는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장님한테 잘해서 당선됐어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저는 흥미있게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후계자도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장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면사무소 어디에서 비료가 배급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자기가 그것을 다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쭉 해서 누구는 몇 푸대 해서 그 놈을 가지고 배장되면 자기가 한 30호 가구 되니까 마을이 조그마니까 내약가루 실어서 갖다 주면은 야 아무개야 헛간에 놓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다 놓고 이쪽에다 놔라 하면 놓고 그렇게 다 그게 30가구를 몇 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출양에 나가는 아들 딸한테 야 아무개가 오늘 비료 갖다 줬어?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또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전화 오는 거니? 고맙다. 언제 동네 잔치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동네 경로잔치를 한다니까 돼지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쭉 오더랍니다. 그래서 돼지를 또 잡으면 자기가 직접 잡아서 좋은 부위만 떼서 그 돼지를 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분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런데 그 이장님이 이장회에 나가면 우리 아무개가 최고요 최고요 항상 얘기하니까 그 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다 그분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서 그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 대표 추진위원장을 이장들이 전부 모여서 그분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는다고 해도 계속 이장들이 회의를 하지 않고 기다려서 와라 해서 젊은 청년이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고 의원에 나와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더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해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운 데 있다, 그 이해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뭐 정치의 뜻이 없던 뭐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있겠지만은 마을에 들어가면 경로당에 가서 꼭 인사하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인사하고 갔다 와서 그리고 동네 분들한테 꼭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집안들한테 전화를,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 데부터 우리 한번 그 뭐 선거를 하든 않든 간에 자기의 평판을 좋은 평판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자기가 반드시 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면접을, 여기 교수님들 계신데 그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면접을 볼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접관이 쭉 물어보자, 사형제도를 폐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쭉 결론을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잡는다. 그러면은 그 면접관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폐지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면접관이 있다가 나라가 그러면 이렇게 선의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재판이라는 것이 3심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오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면접관과 대화할 수 있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면접을 보는데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까 청년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동경에 갔는데 동경시장이 대학 졸업식에 와서 제군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적에는 동경시장의 지위에 있으니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부러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젊음과 바꿀 수가 있다면 흔쾌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퇴장했다는 얘기를 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은 여러분은 그 동경시장이 얘기한 대로 재산, 권력,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젊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름다운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유권자 토론회에서 오늘 가국일 교수님, 또 이재삼 학장님, 정주환 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않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만 변화된다면 여러분이 운명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농구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만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농사짓다가 주민들이 신임에 의해서 그것도 자민련 텃밭에서 저는 압도적으로 시장에 당선된 것, 이것은 곧 여러분이 이게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 가국일 교수님 또 이재상 교수님, 정주환 교수님 모시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기념 촬영 파이팅하고 보자.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발제자님께서 마지막 멘트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원래 그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거의 돼가는 것 같아서 또 기각길도 있고 그래서 이상으로 유권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페스티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